지금부터 2021년도 제11회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 부서장님은 그 직제순에 따라서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복과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고 당부 말씀까지 하시겠습니다. 예. 앞에 주에는 영앤면에서 미장원 하시는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영호 영현 개천 이제 콜버스를 운행을 하니까 영앤면은 영앤면사무소까지 오기 어려운 마을도 있고 했는데 이제 교통편이 그러다 보니 불편하다 보니까 진주나 고성읍으로 머리를 하러 가시는 분이 이제 영앤면사무소 부근에 있는 미장원에 이렇게 오게 돼서 장사가 잘 된다고 정말 고맙다고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영랑씨는 그 어느 분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행정은 국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직도 바꿔야 될 것이 많고 많이 부족하지만 더 잘하겠다고 제가 또 답글을 좀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걱정이 전부 다 많았습니다. 그죠? 우리도 진주 목욕탕 관련한 접촉자가 있었어. 그러나 전부 음성으로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먼저 진주발 코로나 확진과 관련해서 토요일, 일요일, 오늘 아침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는 고성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앞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긴급하게 회의 소집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들이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진주 상대동에서 출근하는 공무원은 빨리 검사받고 기가조치 시켰던 것. 두 번째,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모든 분들, 공무원이든 교사든 금융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주말에 방역수칙 준수 권고하게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던 것. 세 번째는 하일, 하위 면민들 사천에 있는 사우나 가지 않도록 했고 또한 진주에 가시지 않도록 이유는 진주 사우나 못 가는 분들이 아마 사천으로 올까 봐서 그렇게 좀 저희들은 조치했습니다. 네 번째는 영호 영현 개천 주민들 또한 진주 출입 자제 및 경로당의 타 지역분들 오지 못하게끔 조치했고 영호면은 경로당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고성군의 목욕탕을 가봤습니다. 전부 다 진주 지역민은 출입 금지라고 다 붙여놨던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마 초하루라 사찰 백렬 세계소를 전부 다 문화관광과와 읍면장님들, 읍면 직원들 중심으로 전부 전수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에는 또 이제 교회를 포함해서 종교 행사 타 지역 분들 참석하지 못하게끔 저희들 행정이 조치했던 것,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체적으로 선제 검사했던 것, 그리고 캠핑장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캠핑장 전체적으로 점검했던 것,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 중심으로 영호장은 폐쇄하고 배둔장은 진주 상인 세 분이 장사하는 곳 그분은 장사하지 못하도록 폐쇄했던 것 조치했고, 보건소는 코로나 검사를 계속해서 진행했던 것, 그리고 아마 진주 목욕탕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이유는 그분이 좀 근육통에 이제 몸살기에 열이 좀 나는 것을 아마 찜질방에 가서 몸을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찜질로 가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던 것 때문에 아마 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서 고성군에 있는 전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이제 연락해서 몸살이나 근육통이나 열이 있는 모든 분들은 전부 검사 받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것, 이렇게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특히 국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비상근무를 쓴다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국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비상근무를 쓰면 과장님들은 안 오셔도 되는 거였죠. 군정혁신 오늘 군정혁신 담당관은 정대 씨 대신 이렇게 보고하실 건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군정혁신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 담당하신 현안 사항을 담당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51,372명으로 전년도 말 대비 11명이 증가했으나 2월 말 인구는
약 89명이 감소된 51,283명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엔 인구 5만 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전 부서에서는 인구 증가 방안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재 인구 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자녀 세대 지원 사업 확대 등 개정할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3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두 번째, 부서별 추진 중인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신규 과제를 한 건 이상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원 봉사과장님, 언제부터 우리 그 주소는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분들 전부 다 전체 전수조사 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총 몇 분이나 됩니까? 224명 중에서 예. 221명이 예. 기록이 없습니다. 5년 동안 아마 공적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주소만 있으면서 거주하지 않는 분들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구가 조금 더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것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도 더 수월하고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아마 다자녀 세대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추진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정재 씨는 유소텔 관련돼서는 정재 씨 담당이었던가? 예. 지금은 4월 5월 달에 착공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쪽에서도 지지표도 공문을 요구하던데. 네, 지난주에 저희 금요일 날 저희 실무자 의견을 예. 그 건원 단장한테 주고 아마 내일까지는 공문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지표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너무 과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정리하고 그쪽도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공사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과정 속에 또 우리가 충분히 또 소통하고 협의하면 저는 될 거다. 그리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3월 11일 날 철도 노선 공청회 한 거죠. 영호, 영대, 오동, 고성읍, 대가, 그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행정, 그리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설득과 이해를 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원칙인 거죠. 그죠? 행정은. 저는 이제 이분들이 집회부터 하는 이유, 현수막부터 거는 이유, 그 이후의 근제에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싶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영호면 출신 재수과장도 뭐 집회부터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면민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농담이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자기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그 면민들을 계속적으로 속여왔다는 느낌들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군수를 위해 행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행정이 존재한다. 이 원칙은 군수가 누가 되어도 무너지지 말아야 될 대원칙이다. 이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군수가 지시하는 것을 거부하기는 쉽진 않다. 그렇지만은 그 군수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행정을 운영하려고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반대는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행정은 군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 원칙은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이제 61주년 3.15 부정선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이제 집회하면서 4.19가 생기고 혁명이 일어나고 정권이 무너졌던 오늘이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기획감사 담당관님. 네, 기획감사 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 확보 관련입니다. 정부 예산 편성 일정은 4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신청하고 5월 말까지 중앙부처에서 아마 기재부로 신청 기한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사업 신청이 누락되는 일 없도록 부수장님이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보통교부세 관련입니다.
기준 재정 수요 사전 분석 시범 작성과 관련하여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 중 군 단위는 유일하게 우리 군이 포함됐습니다. 그 포함 이유는 전년도에 우리 군이 오류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선정된 것 같습니다. 시범 작성 중에 자료 미입력과 오류 등으로 우리 군 보통 교부세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도비는 모르겠지만 국비 예산 확보 관련돼서는 지금 기재위원장이 아마 우리 고성 쪽을 도와주는 위원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많이 활용하셔도 되고 저하고 손잡고 같이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 한 방문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예. 예, 행정복지국 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 사업인 그 소통 행정 추진을 위한 국민과의 간담회를 3월 17일부터 그 도의원 재선거 지역인 고성읍하고 대감인은 제외한 12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당면 해난 업무 정치와 면 건의 사업 해결 등 국민과의 소통이 장려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이 참석하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장립총회 화상회의가 3월 16일 날 있습니다. 영상회의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소통 간담회 이제 항상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원칙은 의전은 좀 철저히 좀 배제하는 것. 제가 이제 비서실에 바뀌는 직원들이 비 올 때마다 저한테 우산 씌워주는 것 때문에 제가 만화님한테 맨날 혼이 나서 그렇게 제 우산 좀 씌워주지 마라 그래도 그 좀 이 의전이 그건 좀 저는 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읍면민들의 애로사항을 더 많이 듣도록 하는 것.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욕을 듣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사전에 조율하지 말고 정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읍면민들의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듣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 읍면소통 간담회를 가는 거지 않습니까? 폼 잡으러 가고 이야기 분위기 좋으면 얼마 뭐 사업 줄게 얼마 줄게 이렇게 하러 가는 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면민들의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다 듣고 그것을 행정이 받아안고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것 이런 원칙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고 6월 달에 있죠. 그 이제 경기도와 문화관광 분야 업무 협약 네, 있습니다. 실제로 고성군과 경기도가 문화관광 분야 업무 협약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6월 달에 할 건데 이 6월 달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희들 공룡 엑스포 명예대회장입니다. 그래서 명예대회장 위촉식도 하는 걸로 이제 이재명 지사님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대권 후보하고 그 준비도 좀 잘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온다라고 하니까 저는 하나 욕심이 드는 게 이제 저는 고성군에 양쪽 당의 대선 후보급들이 있으면 다 한번 모셔보고 싶습니다. 그래 협약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열심히 다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은 수단이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는 저의 정당 쪽의 행사는 제가 부탁할 만한 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오면 참석하지만 부탁할 것이 없으면 절대 저는 당의 행사에 안 갑니다. 지역을 챙겨야 되니까. 이제 저는 그런 원칙 속에서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예. 예, 이어서 재무과 소감 보고드렸습니다. 2021년도 고성군 금고 농협은행 고성군 지부와 경남은행 고성군 지점을 비롯한 그 지출, 수납, 대행점에 대해서 장부, 인감, 유효자금 관리 내역에 대한 검사 실시로 금고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 1월 1일 기준 주택 가격 결정 고시 준비를 위해서 열람을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고성군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 결정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입니다.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건축 설계 용역 외에 두 건에 대해서 최적의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회는 서면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일 보고드린 업무평가 계획과 관련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2020년도 실적평가에서 경상남도
재정업무종합평가에서 도지사 기관표창 우수상과 상사업비 1억 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그 힘든 시기에 납세 의무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고성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상사업비 뜻을 처음에 저는 몰라가지고 상을 받으면 주는 사업비가 상사업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래 뭐 보고 이래 하면 상사업비가 뭐지? 실제로 국민들이 상사업비라 그러면 알겠습니까? 삶과 함께 내려오는 사업비 예산이 상사업비라는 거죠. 예, 이제 그 상을 받게 되면 여러 포상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예, 그 예. 중에 이제 예. 저희들은 상사업비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인터넷 쳐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상과 사업비를 따로 떼놓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 1억 상사업비 합고 이거는 이제 담당자 역할이 중요하고 담당 과장님이 걔의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해줬던 것 여기에 결실인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신 또 그 사실은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죠. 또 예.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신 분들, 그다음에 저희들 또 체납 징수팀 신설에 대한 그런 가산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도세 예. 부분에서 하위 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저희들 좋은 또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민들은 행정이 잘하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 예,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당자 역할, 담당 과장님의 그 직원분들의 정확한 공정한 업무 분담 이 속에서 나는 이뤄낸 성과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혹여 담당자들의 의욕을 꺾는 상사들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항상 장들은 고민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또한 배워야 된다. 이 원칙이 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재무과장님이 잘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복지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간 업무 보고에 앞서 그 진주시 코로나19 확산 관련 주말에 읍면 경로당 운영 현황 실태를 파악한 내용입니다. 예. 그 뭐 진주 인근 지역 영호면은 전면 잠정 중단을 하고 개천면은 그 일부 운영, 그 외 읍면은 전체 다 개방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 현재 노인들이 한 3명에서 한 7명 이내로 마스크 착용하고 주말에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그 읍면장님과 직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그 외부 출입 금지라든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이번 주에는 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입니다. 그 노인대학 개강을 위한 그 관계자 간담회 개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의 심신 피로도가 아주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노인대학 운영에 대하여 학장님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 정도의 개강을 위하여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한 간담회를 3월 17일 수요일 2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대학 개강을 하면 저는 그때 노인 회장님은 지금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예. 출근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 혹시 이제 읍면장님들이 이제 경로당에 가면 이제 지금은 이제 경로당에 모이신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이제 치사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막 애로사항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읍면장님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치사와 관련된 부분은 읍면장들의 권한 밖의 일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치사하는 순간 이 경로당은 폐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치사하면 언론에다가 놓을 건데 이것을 보는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데 치사를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무조건 폐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도록 하고 모든 경로당에 외지에 이렇게 뭐 물건 팔아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지 않도록
읍면에서 철저히 좀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까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주민생활과 이 앞에 주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 이렇게 협약식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으로 창원과 의령과 고성군이 선정이 되었던 거죠. 그때 아마 재숙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시는 말씀, 창원과 의령은 말 그대로 시범 사업으로 끝났다. 고성군은 경남의 모범 사업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전국적으로 모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는 것, 그리고 군 전체 마을마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시작은 재숙 과장님이 하셨고 지금은 이미자 계장님이 담당으로서 이 일을 맡아서 하시는 거죠. 어떤 전국적인 모범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이미자 계장님도 이 공모사업 따내오는데 정말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자 계장님 동백아가씨 노래만 부르지 말고 계속적으로 사업에 좀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진주시 목욕장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하여 진주 목욕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진주 지역 주민이 우리 군 관내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어 관내 목욕장 19개소에 대해 가지고 그 이용 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17개소는 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출입 금지를 시키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3면에 블루웨이를 그는 이제 그다음에 동해면의 참수 찜질방의 경우에는 그 외지인이 일찍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는 진주 지역 사람이 오면은 좀 영업주께서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고 좀 부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목욕탕 코로나 확진과 관련해 갖고 영업주께서 손님 급감에 따라 가지고 영업을 못할 정도로 지금 힘들다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한 업무는 계획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블루웨이든 참숯불가마든 전체적으로 주소를 다 기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주소 기재를 하게끔 하고, 정말로 미안하지만 진주 쪽이나 이런 분들에 관련돼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는 것, 이것을 어길 시에는 그 사업체에 대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징계를 내리는 것, 이 원칙, 사람이 좋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죠? 네, 민원봉사과장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민원봉사과장 사람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예, 지금은 업체 입장을 배려해 주다가는 방역에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강하게 좀 드라이브 걸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시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을 다중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것도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집단 감염은 행정의 책임이다. 여기에 고성군 행정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는 강하게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압박이 필요하다. 지금은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서 편리를 봐주고 온정주의가 돼서 문제가 생기지만 고스란히 그 책임은 국민들이 또 다 져야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님 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일자리 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발 코로나 관련해서 관내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 총 23개 업체 199명에 대해서 지난주 11일부터 목금토 3일간 PCR 검사를 실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관련해서는 관내 5일장 중 진주시와 인접한 영호시장은 임시비장 조치를 하고, 어제 배둔 5일장은 진주에서 오는 3명의 노점에 대해서 출입 통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고성시장에도 진주에서 오는 노점 22개 노점에 대해서도 출입 통제 조치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업무는 고성사랑 상분권 부중유통 집중 단속과 외국인 노동자 방역 체계 점검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고생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전수조사는 이런 부분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그리고 양춘 용령진구 같은 경우는 3월 17일 날 마지막 계약 그렇게 정리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좀 보고 가시기 전에 제가 교육청소년과도 몇 자 적어놓은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실학식 때 교육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멋진 준비를 한 행사는 처음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사회 보셨던 분이 항의연 담당이었죠. 아마 항의연 담당은 공무원스럽지는 않다. 어디 전문 MC 출신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정말로 그 직원분들도 다 고생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는 5인 이상 식사금지 좀 풀리면 제가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 토요일은 사찰, 일요일은 또 다른 종교시설 계속 이렇게 감독하러 나갔던 거죠. 문화관광과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체육진흥과도 하나 말씀드리면 앞에 주에 이제 한경수 대한실험협회 협회장님이 직접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확실히 약속했던 것 내년 추석 장사 실험대회는 고성에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고 올해 4월 14일은 이제 그 해장기 전국 실험대회를 이제 고성에서 하게끔 정리가 좀 이렇게 됐습니다. 전부 방송에 다 놓는 걸로 인 것 같은데 고성이 더 많이 좀 이렇게 알려질 수 있겠다 싶고 토 일요일부터 이제 초중고 배구대회 때는 고성 군민들에 한해서 한 경기장에 30분씩 인원을 제한하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호응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이후에 하는 행사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문화환경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인원 제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고성 군민들에 한해서는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 이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관심 있는 국민들은 즐겨야 할 이런 권한이나 권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이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도 금요일이었습니까? 수요응답형 콜버스 운행을 했는데 아마 이게 경남에서는 또 군부에서 아마 최초라고 언론에도 그렇게 참 많이 나왔던데 앞으로는 보고를 해줄 때 수요 응답형이는 좀 빼고 그냥 콜버스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서로 좀 좋지 않겠나 싶고 아마 이것은 개천 영호 영연의 곧 교통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는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다 싶습니다. 참 쉽지 않게끔 만들어낸 정책이지 않습니까? 저는 고민만 좀 더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아이들을 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죠? 실제로 농담 삼아 들어올 때는 다 똑똑했는데 공무원 생활 오래만 하면 왜 내가 이렇게 멍해질까?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멍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고민하면 이런 안들이 나올 수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스는 이제 운전기사분이 두 분이 타지 않습니까?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면서 조수석에 계신 분이 문을 열어드리고 문을 닫고 짐을 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이제 이분들이 대줍니다. 도우미가 있는 콜버스라고 보면 맞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정책이지만 어르신들 사고 나면 욕만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을 차에 타고 내려갈 때 밑에 발판이라 그럽니까? 제가 딱 보니까 발판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작아 보이고 불안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사전에 놓을 때 서로 좀 이렇게 정리하지 못했냐 하니까 놓을 때부터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차량이 놓을 때부터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고 제발 좀 공무원스러운 답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운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또 공무원분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공무원 당신이 전문가가 제가 볼 때는 운전하시는 두 분이 관광버스 운영하셨던 분들이 이분들이 전문가거든. 그럼 그분들에게 의논해가지고 사전에 좀 개선을 하면 될 거로 공무원이 어떻게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개선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입에 발린 이런 형태의 대답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또 그렇게 갈 때마다 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저는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과정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면장님들은 도시교통과 전화하지 마시고 면장님들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본청에 전화하고 또 사람이 나가고 해결하고 하면은 이미 그 현장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면에 있는 면장님들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아쉬운 점은 차량이 출고되기 전에 이 차량에 대한 점검을 공무원들이 가서 하지 말고 제발 먼저 뽑았던 관광기사 운전 직원들 모시고 가서 하나하나 점검하면 될 거를 가지고 왜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 건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을 뽑았으면 그 사람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는 활용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절대 안전사고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 예, 안전관리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근시 확진자 발생 현황과 우리 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일주간 인근시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진주시는 목욕탕 관련 집단 발생으로 최근 일주간 177명이 발생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장흥시 6명, 사천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오늘 0시 이후에도 1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타 지역 방문 자제 등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외국인 6명, 내국인 9명에서 총 15명입니다. 그 자가격리 원인으로는 해외 입국자 9명, 진주 목욕탕 관련 3명, 마산대학 확진자 관련 2명, 경남 보은 해관 확진자 관련 1명이 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15명에 대하여 자가격리자 웹 설치를 완료했고 전담 공무원이 1대1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전담 공무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격리 장소 불시 점검 등으로 해서 자가격리자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이제 노트북에 보면 이 자가격리자 현황 같은 경우는 앞에 쭉 금요일 정도나 이렇게 정리해서 올렸던 거죠. 예. 그럼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가정님들은 이 틀린 자료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자가격리자가 이제 매일 조금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보고할 때는 수정이 안 돼 있으면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이 노트북에 보고 있는 자가격리 현황은 이전 거라 틀린 겁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예. 지금 상황은 이러이러합니다. 변동된 내용은 이러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역으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 간부 공무원들 과장님들은 다른 과에 일어난 일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자기 보고할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확인을 잘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간부 공무원들이 확인하든 확인하지 않든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은 그 금요일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맞지는 않습니다라는 전제하에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고성군도 진주발 목욕탕 확진자 때문에 자가격리자가 3명이 발생했고 마산 의료원 관련돼서 2사람이 발생했고 이래이래 자가격리자가 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 간부회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정확한 것을 이렇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거다. 공무원들이 한번 이야기를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일파만파가 되고 그것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세세한 거라도 하나하나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건축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고성읍의 빈집 1개소하고 그다음에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개소
그리고 9만 명의 빈집 1개소, 총 3개소가 신청 접수되어서 이게 신청 접수된 3개소에 대해서 예. 임차 희망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대상은 재학 계층 및 그 기농기촌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그 모집 기간은 3월 16일 내일부터 3월 26일까지입니다. 임차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기일 내에 읍면 사무소나 군청 건축개발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년 10월에 발주한 우리 고승군 빈집 실태 조사 용역이 그 3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 최종 승가품 납품 전에 그동안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그 3월 17일 11시에 그 용역 보고회를 저희 군척개발과 주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 보고를 통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빈집 실태 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빈집 실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정확한 이렇게 그 빈집에 대한 뭐 정확 현황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빈집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네. 대한 강제적인 철거 이것도 같이 네. 고민이 되는 거죠. 실제 그 활용 가능한 빈집 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예, 그 제 위험성이 높은 거 이게 분석을 해서 그 활용 가능한 거는 저희가 굉장히 또 활용 방안을 찾고 예. 그다음에 제 위험성이 있는 데는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예. 그다음 이 빈집에 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합니다. 우리 맞습니다, 고승군뿐 맞습니다. 아니고 예. 그 기농기촌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하고 하고 해서 예. 이렇게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활용 가능한 빈집들은 저희가 공개를 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까지 용역 보고에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읍면마다 가면 이게 참 큰 민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재해 위험, 사고 위험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행정이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많고 또 이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주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거는 이제 건축개발과 중심으로 해서 읍면장님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진주 목욕탕 관련 접촉자 3명과 마산대학 기숙사에 갖고 3명, 어제 1명이 추가되고 3명이 되고 총 6명은 음성이며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예. 예,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1분기 1차 예방접종 1065명 전원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접종 후 신고사항은 일반 경증 사례 두통이라든지 발열 그 8명이 신고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분기 접종 계획입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 16,760명 정도이며 접종 백신은 아스트레제네카입니다. 접종 일정은 아직 미정이고 접종 기간은 보건소 위탁 의료기관 접종센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고승군 접종센터 실내체육관 설치 운영은 4월 28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관광지 사업소 및 엑스포 사무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당포 관광지에서는 봄 시즌 방문 주간을 4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구성과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봄 시즌 행사 기간 중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서 안전한 관광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는 이 관광지 사업소에 오시는 분들은 그 이제 주소나 이런 확인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입자 명부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네. 그 진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돌려보내지는 못하고 안 그래도 주말에도 좀 많이 다녀가셨는데 예. 열 체크 철저히 하고 예. 그래서 네네. 이런데 오는 분들을 어떻게 돌려보낼 수는 없겠다, 그죠? 예, 저희 관광지는 또 야외 시설만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 오셔도 자기네들이 조심을 해갖고 오신 가족끼리만 앉아 계시고 움직이시고 하셔서 예. 크게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는 없는데 예, 저희가 또 방역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한 번씩 예, 질문은 제가 한 번씩 보면 그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아마 국민들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까지 문제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든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는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싶고, 가장 최고의 방역은 공무원들 본인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걸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방역에 철저히하는 것, 이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청재 씨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3월 11일 날 남부 내륙철도에 제가 공청회를 보면서 언론에 나온 걸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역사 유치를 했고, 노선이 지나가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책임 있게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은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집회 신고하고 머리띠 두르고 현수막 설치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행정과는 별개로 알아서 독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행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그죠? 그분들에게 행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만큼 쏟고 살아왔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과정에 읍면사무소의 존재는 무엇인지, 왜 그분들로 인해서 패싱당하고 있는 건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철도 노선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하도록 행정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또 재무과장님에게도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거구나. 지방세정 징수율 역대 최고. 아마 이게 김동연 담당, 이현영, 오아람, 배재성 씨가 이쪽에 담당 부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작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이야기, 군수님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군수님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국민들의 행복과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찾아내는 것, 그렇게 하면서도 안 되는 것은 협업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서로 위에 있는 분들과 의논하면서 자문도 구하고 배우고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싶고, 세 번째, 이제 지금 공사 중인 남포항, 이 해양수산과장님 안 오셨지만 남포항에 이제 제가 예산 가져올 테니까 물놀이장 멋지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야외 물놀이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 중인 남포항에 제가 예산 가져올 테니까 물놀이장 멋지게 하나 만들어 주는 것, 야외 물놀이장 정도 하나는 고성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려되는 지점이 이제 마산청이죠. 마산지방해양청. 마산청이 공사 끝나고 난 뒤에 또 땅 파고 공사하지 말고 법이 그렇다, 타 기관과는 의논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공사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마산항만청과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세금 이중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마 원래 이제 저 남포항 매립지는 고성군 소유 땅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제 매립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저것도 출생 신고가 되는 겁니까? 호적이 올라가게 되고 그 뒤에 개발 행위나 모든 것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산청에서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등기부 등본 올리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는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 땅 파서 또 물놀이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 생각에 가만히 놔두면 또 원래 이제 공무원스럽게 하실 것 같아서 마산청장과도 의논하고 협의해서 같이 MOU라도 체결해서 같이 공동사업자가 되어서 이 공사를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저는 가능할 거라 보고 마산청 또한 전국적인 협업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풀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놔두면 이제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이전이 되고 난 뒤에 뭐 호적 번호가 생긴 뒤에 또 국민의 세금을 또 들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분명히 예산은 제가 직접 가져올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소각 이 건절로 인해서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시고 산불 감시원들 진화대 포함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비서실은 단속에 걸리신 분들 전화 받는다고 막 매일 뭐 혼이 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환경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과정이 굳이 욕을 들어먹어 가면서 해야 하는 건지 고민도 됩니다. 아마 그래서 하다가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제 불법 소각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 단속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또 법상 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저는 부탁드리고 하나 이제 단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조그마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3, 4월 달이 산불이 가장 많이 날 시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잔잔한 작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이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좀 최대한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고추대나 농작물 등 영농부산물 이 파쇄기가 필요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파쇄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이 시기에는 읍면에 좀 이렇게 파쇄기를 배치하고 공공근로나 인력을 좀 조정해서 출장 서비스도 가능한지 이 적극적인 행정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불법 소각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가에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보니까 멀칭 비닐, 비닐하우스 비닐, 폐비닐, 특히 또 배농약 용기 배출과 관련된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고 부직포를 포함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배출에 대한 고민과 홍보도 필요합니다.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취급해서 수급할 방법이 있는 건지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마 이전에 이게 이장님들에게만 취급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취급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이전에 혹여 보면 행정은 통상적으로 이장님에게만 취급했으니까 우리 역할은 다 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 그죠? 그러면 약간 치매기가 있거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경과나 기술센터나 어민장님들이 좋은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불법 소각은 단속을 병행한 다양한 지원책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 또한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죠? 불법 소각만 막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보니까 성과상여금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아마 성과상여금은 국민의 정부 때 처음 도입되고 2001년도에 처음 지급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01년도 그때는 저는 공무원 생활 안 했는데 아마 이게 공직사회의 경쟁력, 생산력을 높인다. 막 이런 차원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국민의 정부 때 처음 도입하고 2001년도부터 아마 지급한 걸로 좀 이렇게 병폐도 많고 부작용도 많아서 어떤 분들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항상 해오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법을 고치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 제 능력 밖의 일이라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역할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참 저는 항상 담당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권한을 주고 전 그 결정을 책임져 주는 것이 제 역할이다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정결의 다른 기관에 보내는 공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정결의 다른 기관에 보내는 공문. 이 공문의 의미는 공적인 문서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공문의 의미는 국민의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타 기관에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을 적었던 내용이 공문인 거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느 순간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보내는 서류로 둔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이 공문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한번 어떻게 좀 이렇게 되어가냐고 그 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 공문 보냈는데 안 됐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한번 물어보면 정말로 공문을 받고 난 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간에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공문 보내는 우리 가장의 입장과 그 공문을 받아보는 타 기관의 가장의 입장은 어떨까? 우리는 고승군에 이런 현황과 애로사항이 있어서 읽고 해결해주면 좋겠다라고 공문을 그쪽 타 기관에 보냈는데 그 공문을 받아보는 타 기관의 가장이나 담당자들의 입장은 과연 어떨까? 과연 이제 그 공문을 받았던 타 기관의 담당자가 어떻게 하든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자기 기관의 장한테 가서 고승군의 상황이 어렵고 명분도 있으니 무조건 해달라고 이야기할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스스로 풀기 어려운 내용들을 타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이래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걸 꼭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걸 받았던 타 기관의 사무관이나 담당자는 고승군이 정말로 이 올렸던 내용이 명분 있고 타당성 있고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우면 본인 기관의 장한테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과연 이야기할까? 하겠습니까? 아무도 난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 결론은 이 정해져 있는 결론을 가지고 요식행위만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결론인데 공문을 왜 보낼까? 왜 보냅니까? 정규시 왜 보냅니까? 공문은. 우리 이제 시설 파트너 애로사항이 많을 거 아닙니까? 진주, 부산 국도청이나 어디나 뭐 환경청에 다 이래 보내면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알면서 왜 공문을 보낼까? 보낸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혹시나 해결될 건가? 그리고 안 되면 내 나름대로 면죄부라도 받아야 되니까. 이런 형태 아닐까? 아니면 이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제가 이것저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까먹었다 싶을 상황이 되는 건 보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면죄부인 공문을 받아둔 게 있으니까. 물어보면 공문 왔던데요 안 된다고 할 말이 있으니까 보고를 안 합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좀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공문 보내기 전에 언론 좀 해주시죠. 언론 좀 해주시죠. 저한테 먼저 언론해 주시고 정무적으로 판단도 한번 해보고 그 기관의 장이나 누가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전화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될 때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어렵고 힘든 문제를 풀려고 공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형식적인 본인들이 그냥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공문은 아무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꼭 풀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전에 군수님은 이런 것을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이전 군수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공문을 보내야 될 정도 되면 풀기 쉽지 않은 부분들을 공문을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 건데 공문 하나 턱 보내 공문 보냈습니다 군수님. 그런데 그 결과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물어보기 전에 또 대답도 안 하거든. 또 그 전에 물어볼 때는 제가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몇 달 지나면 또 대답도 안 해보고 이런 경우들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문의 제도를 활용을 해야지 악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공문 보내기 전에는 항상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저한테 의논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면 그때 이거 덮읍시다. 국민들에게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남 편합니까?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좀 고맙겠고, 그리고 이제 3월 12일 날 경남도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그러니까 지위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사전 정보를 알고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서 군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라는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고성군의 전현직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도에서 내려왔던 공문이라 감사팀은 추진 계획 어떻게 할 건가 수립을 해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이미 이제 경남도나 김해나 몇 군데 창원이나 이런 데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던데 이것은 비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또 안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저부터 뭐 형제든 가족이든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저도 동의서 이렇게 작성해 드릴 테니까 저부터 뭐 조사를 다 받도록 할 테니까 이제 계획서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 15일입니다. 61년 전 1960년도죠. 마산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승만 정권이 하야했던 아마 그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의미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의미 있는 날, 이렇게 아마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대통령이든 군수든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들과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윗사람의 눈치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